피동 표현부터 볼게. 피동 표현부터. (116조) 116조. 요거는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자, 그렇게 좀 알아두면 될 것 같고. 피동 표현이 뭔지 잠깐 좀 확인할게요. 피동 표현이 뭐냐? 여기 보면은 피동 표현의 개념.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당함을 나타내는 표현을 말한다. 라고 나와있네. 자, 뭐가 중요하냐? 자, 뭐가 중요하냐? 당함을 나타내는 표현. 그렇지? 주어가 당함을 나타내는 표현. 당했다라는 개념. 요게 중요하다. 요걸 얘기하는 이유는 사동이랑 구분하기 위해서 요 개념을 알아둬야 돼. 피동은 당하는 거, 사동은 시키는 거. 근데 이게 피동이랑 사동이 때때로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확실히 좀 개념을 알아둬야겠다는 거. 당하는 게 피동이다. 시키는 건 사동이다. 오케이? 자, 피동문의 반대는 뭐냐? 피동문의 반대는 능동문이야. 능동문이야. 자, 능동문이고. 자, 능동문의 개념 뭐냐? 능동의 능이 스스로 움직이다라는, 능동이 뭐야? 능이 스스로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스스로 움직인다라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나와있어? 제 힘으로 움직이는 행위 주체가 주어인 문장. 이러고 나와있네. 엄마가 아기를 낳았다. 엄마가 아기를 직접 아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엄마가 제 힘으로 아기를 아는 거지. 자, 이게 능동문이다. 자, 능동문의 반대는 뭐냐? 피동문. 자, 능동문의 반대는 피동문이다. 자, 피동문이다라는 거. 우리 피하다라는 말을 쓰잖아. 피하다라는 말을 쓰잖아. 그게 왜 피하게 되는 거야? 내가 갑자기 이유 없이 피하는 거야? 아니잖아. 뭔가가 날아오거나 물체가 날아오거나 그럴 때 우리가 피하는 거잖아. 그치? 주먹이 날아오거나 뭐 야구공이 날아오거나 그래서 피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야? 그거는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거야? 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치? 자, 그 피하다를 생각하면 이 피동문이 쉽게 이해될 거야. 그치? 자, 그래서 피동문의 개념이 뭐냐? 피동문 개념이 뭐냐? 행위의 주체가 아닌 행위의 대상이, 자, 행위의 주체가 아닌 행위의 대상이 주어인 문장. 아기가 엄마에게 안겼다. 그치? 아기가 엄마를 아는 거긴 하지만 아기 입장에서는 어때? 엄마에게 안긴 거지. 그치? 그러니까 행위의 대상이 주어인 문장. 아기는 그런 경우다. 아기는 그런 경우다. 그치? 아기는 지금 요런 경우다. 자, 요게 피동문이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피동 표현의 실험 방법은 마지막에 볼게. 사실 요게 제일 중요해. 요게 제일 중요한데 요거는 마지막에 보겠다라는 거. 자, 일단 우리가 뭘 볼 거냐. 자,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꿀 때 변화, 요 문장 구조, 문장 변화부터 잠깐 좀 볼게. 요거부터. 자, 지금 능동문, 피동문 나와 있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봅시다. 자, 능동문의 주어가 지금 사냥꾼이고, 자, 목적어, 토끼를 잡았다, 능동사 이렇게 나와 있네. 사냥꾼이는 뭘로 바뀌었어? 사냥꾼에게라는 부사어로 바뀌었네. 그치? 그 다음에 토끼를이라는 목적어는 토끼가라는 주어로 바뀌었네. 그치?
얘는 이렇게. 얘는 요렇게. 그 다음에 능동사는 피동사로 바뀌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문장 성분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능동사에서 지금 피동사로 바뀌었다라는 건데, 요거는 무슨 말인지 한번 봅시다. 자, 뭐가 달라졌어? 잡았다가 잡혔다로 바뀌었네? 그치? 기본형이 뭐겠어? 잡다겠지. 그치? 근데 과거가 더해져서 잡았다가 되겠네? 과거 시제 선월말 어미가 들어와서 잡았다가 되는 거야. 근데 잡았다에 다시 뭐가 추가되는 거냐? 아, 여기는 잡았다가 아니라 여기는 히에다가 어시 들어왔지? 히에다가 어시 들어왔지? 자, 여기는 요거는 뭐, 어은 뭐겠어? 과거 시제겠지? 혓은 뭐와 뭐의 합침이야? 히랑 어의 합침이잖아. 그치? 요거 과거. 요거 과거. 근데 피동사에서는 뭐가 추가됐어? 히가 추가됐네? 그치? 히라는 말이 추가됐네? 요 히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 접사라고 부르는 거야. 접사. 요걸 접사라고 부르는 거야. 저걸 접사라고 부른다. 요걸 접사라고 불러. 무슨 접사냐? 자, 우리 피동 표현 배우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럼 피동 접사인 거야. 피동 접사. 근데 말이 앞에 있어, 뒤에 있어, 접사가? 뒤에 있지? 아니, 지금 중간에 있잖아. 뒤에 있잖아. 그러면 피동 전미사인 거지. 그치? 그래서 이 히를 뭐라 부르냐? 피동 전미사라 부른다. 그냥 피동 접사라고만 얘기해도 상관없어. 그래서 이걸 피동 전미사라고 얘기한다. 능동사에서 피동사로 바뀌었을 때의 차이는 피동 전미사가 추가됐다라는 그 차이가 있는 거지. 그치? 그 차이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꿀 때의 변화를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 자, 근데 지금 능동문이 있으면 지금 피동문으로 만들 수가 있고, 피동문이 있으면 능동문으로 지금 만들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짝을 이루지 않는 경우도 있어. 짝을 이루지 않는 피동문도 존재해. 자, 가령 요런 거. 자, 짝을 이루지 않은 피동문 존재한다. 자, 지금 쌤이 지금 여기 예를 들어놨는데 이쪽에 날씨가 풀어졌다. 요거. 자, 날씨가 풀어졌다. 피동문이야. 피동문이야. 자, 피동문인데 원래 어떻게 돼야 돼? 주어는 이 피동문의 주어는 만약에 주어를 자, 이 피동문을 능동문으로 바꿀 때 주어는 그럼 목적으로 바뀌겠네. 그치? 부사어는 주어로 바뀌어야 되잖아. 그치? 그럼 이거를 목적으로 바꿔줘야 돼. 그치? 그러면 날씨을이 되겠지? 그치? 그리고 풀어졌다는 풀다가 될 거 아니야. 기본형이 풀다니까. 날씨를 풀다? 뭐가 날씨를 풀다야, 근데. 그러면은 뭐뭐가 날씨를 풀다. 이게 능동문이 되는 건데 이게 말이 돼? 이상하지? 그치? 날씨는 저절로 풀리는 거 아니야, 얘들아? 그치? 어쩌다 보니 풀리는 거 아니야?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작용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거 날씨 입장에서는 날씨가 당한 거지, 따지면.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짝을 이룰 수 없는 피동문인 거야. 그러니까 능동문이 존재하지 않는 거지. 이렇게 능동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알아주면 좋겠다. 그치? 그래서 요거는 지금 내용 안 나와 있으니까 적도록 하자. 요건 안 나와 있어. 그래서 짝을 이루지 않는 피동문도 존재한다. 존재한다. 저렇게 좀 정리 좀 해주고 이렇게 예를 하나만 써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리고 날씨가 풀어졌다가 왜 피동문인지는 좀 이따가 또 얘기를 해줄게. 피동문의 종류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 두 개 중에서 하나인 건데 요건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줄게. 자, 왜 그런지. 됐지? 요것도 이해되지? 요것도 이해되지? 요거 바로 적어주면 좋을 것 같고 요건 좀 적어줘. 요건 좀 적어주세요.
옆에 놓을게요. 옆에 놔. 자, 올릴게. 자, 올릴게.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게. 자,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어떨 때 피동 표현을 사용해야 되냐라는 거. 어떨 때 사용해야 되냐. 요즘은 영어 때문에 어때? 피동, 사동 표현이 빈번하게 쓰이지? 그치? 그냥 능동문, 주동문으로 쓸 수 있는 걸 피동, 사동을 빈번하게 많이 사용해. 근데 우리말은 문장 구조상 능동문, 주동문을 써줘야 돼. 자, 그래서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라는 걸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피동 표현을 어떨 때 사용해야 되냐. 여기 얘가 나와 있지 지금? 그치? 첫 번째, 동작이나 행위의 주체가 확실하지 않을 때. 화가 풀렸다. 그치? 아까 뭐야? 아까 날씨가 풀어졌다. 그치? 날씨가 풀어졌다. 화가 풀렸다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이건 어떨까? 요거는 짝을 이룰 수 있는 능동문이 있을까 없을까? 화가 풀렸다는. 아니야, 있지 왜? 이건 있지. 이건 만들 수 있지. 화를 풀다잖아. 주어만 새롭게 들어가면 되지. 그치? 화를 풀다. 그치? 예은이가 화를 풀다. 되잖아. 이거는 짝을 이루지. 그치? 이건 되지. 그래서 말을 만들었을 때 피동문을 주동문을 만들었을 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 참고로 좀 알아두면 되고. 자, 아무튼 동작이나 행위 주체가 확실하지 않을 때는 피동을 쓸 수 있어. 근데 화가 풀렸다는데 뭐 때문에 누가 풀었는지 왜 풀렸는지 모르을 때는 피동문을 써야겠지. 그치? 그럼 화가 풀렸다 이렇게만 써야 되지. 뭐 때문에 풀린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동작이나 행위의 주체가 확실하지 않다라는 거잖아. 그치? 이런 경우도 있다. 이럴 땐 피동 사용해야겠지. 그 다음에 동작이나 행위의 두 번째는 첫 번째가 이거였고 여기 첫 번째.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동작이나 행위의 주체를 밝히지 않고자 할 때 이곳에는 유리병 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안 등장하지? 그치? 사람이 등장하지 않지? 여기서. 잘 봐봐. 행위 주체를 밝히지 않고자 할 때 사람이 등장하지 않아. 사람이 등장하지 않아. 자, 이럴 때도 피동 표현을 쓴다는 거지. 저럴 때도 피동 표현을 쓴다. 자, 세 번째.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대상을 강조하고자 할 때 요거는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대상을 강조하고자 할 때 차가 나뭇가지에 긁혔다. 그러니까 뭐를 강조하고 싶은 거야? 차를 강조하고 싶은 거지? 그치? 차를 강조하고 싶은 거야. 이 강조하고자 하는 대상이 뭐냐? 차인 거지. 차인 거지. 다음에 네 번째. 내용의 객관성을 높일 때. 자, 내용의 객관성을 높일 때. 그러니까 요거는 자, 어느 글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을까? 신문기사. 그치? 기사에서 이런 피동 문장을 많이 확인할 수 있다. 이런 피동문을 많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화재의 원인은 전기 누전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그치? 이렇게 객관성을 높여야 될 때는 또 피동문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왜? 원인을 얘기하기 때문에. 원인을 얘기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치? 자,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내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할 때 꽃병이 깨졌어요. 꽃병이 깨졌어요. 근데 누가 깼는지는 말을 안 했지 지금. 그치? 자, 그래서 뭔가 내가 잘못을 했는데 나를 숨기고 싶어.
그러면 피동문을 쓰면 되겠다라는 거. 그치? 자, 꽃병이 깨졌어요. 누가 깼는지 얘기를 안 해주잖아. 그치? 자, 이렇게도 피동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요거는 그냥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는 이렇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피동 표현의 실현 방법. 요거 볼게. 피동 표현의 실현 방법. 실현 방법. 종류가 2개 있어. 지금. 자, 종류가 2개 있고. 자, 실질적으로 여기가 제일 중요해. 자,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 자,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 종류가 2개 있어. 파생적 피동문, 통사적 피동문. 그치? 우리가 아까 봤던 요거 화가 풀렸다. 아니다. 미안. 쏘리. 여기 아니고. 아까 날씨가 풀어졌다 했지. 날씨가 풀어졌다. 이게 여기 통사적 피동문에 해당돼. 요 날씨가 풀어졌다 같은 경우에. 파생적 피동문 먼저 한번 봅시다. 파생적 피동문. 뭐라고 나와있냐? 능동사의 어근에 피동 전미사 이희리기가 붙는다라고 나와있네. 이희리기가 붙는다. 그러니까 뭐야? 피동 전미사가 붙는다라는 거야. 파생적 피동문은. 그치? 파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파생될 수 있는 거. 그치? 어떤 특정한 접사가 붙어서 파생될 수 있는 말. 우리 파생어를 왜 파생어라고 얘기해? 말이 파생되기 때문에. 접사에 의해서. 그치? 한여름, 한가운데. 그치? 이런 거. 그러면 이 이희리기를 붙여서 말을 파생시킬 수 있잖아. 그러니까 파생적 피동문이 되는 거지. 그치? 이 이를 활용해서 이 용언 부분에 이 동사나 이 용언 부분에 이희리기를 붙여서 말을 파생시킬 수 있잖아. 자, 그래서 파생적 피동문이야. 자, 그래서 피동전미사를 활용해서 피동문을 완성하는 걸 파생적 피동문이라고 얘기한다. 파생적 피동문이라고 얘기한다. 그럼 한번 볼게. 이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꽃이 꺾이다. 있었네. 원래 기본형이 뭔데? 꺾다잖아. 그치? 기본형이 꺾다. 자, 그 다음에 잡히다는 원래 기본형이 잡다잖아. 여기에 뭐가 붙은 거야? 접사, 피동전미사, 히가 붙은 거지. 그치? 접사의 개념 뭐야 원래? 없는 말이 다시 붙는 거야. 없는 말이 다시 붙는 걸 접사라고 그러지. 그치? 히. 그 다음에 밀리다. 밀리다의 기본형은 뭐야? 밀다잖아. 그럼 미가 새롭게 말이 붙은 거지. 전미사로 붙었다라는 거. 쫓기다. 원래 기본형 쫓다잖아. 기가 붙었네. 그치? 이렇게 이희리기를 써서 파생적 피동문을 완성하는 방법이 있다. 자, 파생적 피동문을 만드는 첫 번째 실현 방법 확인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 자, 두 번째. 자, 일부 명사에 피동전미사 되다, 받다, 당하다를 붙인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자, 얘네 개념이 지금 얘도 피동전미사야. 되다, 받다, 당하다도 피동전미사야. 오케이? 왜 그러냐? 왜 얘네도 접사 취급을 받냐? 되다, 받다, 당하다가 왜 접사 취급을 받냐? 특정 말에 붙기 때문에 접사인 거야. 그치? 우리 나무에 접 붙이는 거 뭐야? 원래 나무가 있던 거에 이렇게 입을 이렇게 붙이는 거잖아. 그래서 접 붙인다라고 얘기하잖아. 원래 있는 거에 더해지는 거잖아. 그치? 접사 개념이 그런 거야. 없던 거에 붙는 거야. 없던 말에 붙어서 새로운 말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되다는 건설이란 말에 붙은 거네. 그러니까 얘가 접사 취급을 받는 거야. 받다는 사랑 뒤에 붙었지. 그 다음에 당하다는 거절 뒤에 붙었지. 그치? 자, 그래서
전부 다 체언 뒤에 체언 뒤에 되다. 그 다음에 체언 뒤에 받다. 그 다음에 체언 뒤에 당하다를 확인할 수 있지. 체언 뒤에 당하다, 체언 뒤에 받다, 체언 뒤에 되다가 붙고 있다라는 거. 건설이 체언이잖아. 사랑도 체언이네. 거절도 체언이네. 명사. 그치? 명사. 자, 그래서 여기 되다, 받다, 당하다도 피동접미사로, 피동접사로 이해해줘야겠다. 자, 요런 경우에, 자, 파생적 피동문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 그치? 두 가지 방법이 나와 있다. 이힐이기를 쓴다. 그치?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되다, 받다, 당하다를 쓴다. 됐죠? 자, 이렇게. 파생적 피동문은 파생적 피동문은 피동 전미사를 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잖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통사적 피동문. 통사적 피동문도 두 개 있어. 근데 지금 하나 지금 빠져 있어. 그래서 이것도 얘기를 좀 하고 갈게. 자, 능동사의 어간에 아지다, 어지다를 붙였다. 능동사의 어간에 아지다, 어지다를 붙인. 이렇게 당했네. 통사적 피동문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걸까? 통사란 말이 무슨 말일까? 이거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통사란 말이 무슨 말일까? 통사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통사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통사. 문장을 얘기하는 거야, 문장을 얘기하는 거야. 통사적 피동문을 뭘 보는 거냐, 그래서. 문장 구조를 보는 거야. 문장 구조로서 확인할 수 있는 피동문을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문장 구조로 확인하는 거. 요게 통사적 피동문이다. 뭐뭐 아지다. 뭐뭐 어지다. 그치?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다. 그치? 자가 지다. 그치? 이런 것도 있고. 어지다가 여기 있네. 그 다음에 뭐뭐 작아지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요것도 아지다의 얘가 되겠지? 그치? 키가 그치? 키가 작아지다. 그치? 자, 그 다음에 능동사의 어간에 아지다, 어지다를 붙여서 통사적 피동문을 완성하는 방법 하나 있고 하나 더 있다 그랬지? 하나 더 있다 그랬어. 두 번째, 요거는 필기해줘. 자, 뭐뭐 개 되다의 형태를 통해서 통사적 피동문이 완성된다. 요거 개 되다. 요거 반드시 씁시다. 개 되다. 반드시 써주기. 요것도 문장 구조지? 그치? 뭐뭐 개 되다니까. 문장 구조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오해를 풀게 되었다. 그치? 오해를 풀게 되었다. 개되다의 형태지? 자, 그러면은 이 뭐뭐 개되다의 되다는 이건 뭐야? 이거는 접사인 거야? 아니지. 이거는 접사 개념을 이해하면 안 되겠지. 되었다, 되다가 지금 뭐야? 용언으로 쓰였잖아. 그치? 서술어 부분으로 쓰였잖아. 용언으로 쓰였잖아.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저 되었다의 되다는 당연히 접사가 아니겠지. 그치? 그래서 통사적 피동문으로 구분해줘야겠다. 이렇게 개 되다의 형태도 통사적 피동문으로 분류를 해. 자, 로트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자, 이렇게 통사적 피동문도 방법이 두 개 있네. 그치? 자, 오른쪽에 잠깐 한번 볼게. 자, 피동문의 부사어.
피동문의 부사어는 뭐뭐에게, 그 다음에 뭐뭐한테, 뭐뭐에 의해서가 붙어서 이루어지곤 한다. 라고 나와있네. 그러니까 뭐야? 피동문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뭐가 많이 있다라는 거? 부사어가 많이 있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네. 그치? 자, 그 다음에 내려볼게. 자, 마지막 거. 잘못된 피동 표현. 요거 한번 봅시다. 자, 원래 기본적으로 피동 표현을 자주 쓰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지만 우리가 은연중에 피동 표현을 잘못 쓰는 경우도 많다. 피동 표현을 쓸 거면 그러면 좀 올바르게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잘못 쓰는 표현도 많다라는 거. 자, 어떤 경우에 잘못된 이 피동 표현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냐. 이중피동. 이중피동을 쓸 때 잘못된 피동 표현이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러니까 뭐야. 이중피동은 문법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거야. 문법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거야. 문법적으로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지. 지금 잘못된 피동 표현 지금 4개 나와 있는데 믿겨지다. 왜 그럴까? 왜 믿겨지다는 잘못된 피동 표현일까? 우리 피동 표현의 실현 방법 파생적 피동문이랑 통사적 피동문 요거 2개 방금 확인했잖아. 그치? 파생적 피동문에 이히릭이 사용된다는 얘기 있었지. 그리고 통사적 피동문에 아지다 어지다 사용한다고 배웠었잖아. 그치? 근데 잘 보면 어때? 믿겨지다는 이걸 확인할 수 있지 않나? 기랑 어지다가 지금 같이 합쳐진 것 같지 않니? 그치? 그런 경우야. 기랑 어지다가 합쳐져가지고 믿겨지다로 표현된 거야, 지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써야지. 그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믿기다를 쓰거나 믿어지다를 쓰거나 둘 중 하나를 써야 되는 거지. 그치? 요런 걸 자, 이중 피동이라고 얘기한다. 라는 거. 잊혀지다랑 끊겨지다랑 쓰여지다는 얘기 안 할게. 저것도 마찬가지. 잘못된 피동 표현이야. 자, 정리하자면 뭐야? 피동 전미사가 한번 결합된 상태인데 거기에 다시 아지다 어지다가 결합된 거지. 그래서 이런 걸 이중피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이중피동은 국어문법에 어긋난 표현이다. 이렇게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겠다. 라는 거. 자, 여기까지 질문. 없죠? 없죠? 몇 시니? 50분이요. 50분? 4시까지. 아니야. 오늘 미안한데 조금 빡세게 가자. 미안하다.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자, 5분만 쉴게. 5분만 쉴게. 5분만 쉬자. 자, 5분 쉬고, 그러고 문제 풀어봅시다. 오케이? 어때요? 오케이?